반갑게 맞아주십시오.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수조입니다. 볼 때마다 약간 이미지가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 비교 왜 그런지 알려줄까? 화장법이 달라지시는 그게 건가요? 아니라 예. 머리를 이쪽으로 했다 저쪽으로 했다. 가르마가 달라지는 거야. 아, 예리해. 박민영 예리해. 저는 그렇게 센서티브하지 않은데 이거 확실히 이미지가 확실히 변하신 것 그래요? 같아요. 이게 좀 매일매일 노력 네, 중입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가끔 어떤 분들이 실제로 저를 보면 예. 아 손수조 얼굴 작네 그러셔. 좋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에요? TV에 되게 내가 동글동글하니까 예. 넙대대하게 나오는 거야. 아. 난 조금 억울해. 예. 카메라가 잡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네. 만나 뵙기 위해서 현장을 더 자주 가겠습니다. 저도 원래 좀 왜소하게 보시는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박민영 대변인 진짜 얼굴 진짜 작고 실제로 봐도 작고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TV 자꾸 넙대대하게 나와. 억울해. 그죠. 현장에서 더 발로 뛰면서 네, 이렇게 그러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또 해명을 하는 현장형. 있는 그대로 이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또 이영풍 기자님과 또 여러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정원호 사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새로운 지금 소식들이 터지면서 매일매일 경악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정원호 이부는 사태가 답입니다. 예. 이 정도로 사태가 논란이 답이다. 많고 네. 이 정도로 본인 입으로 자신의 논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네. 무슨 서울시장을 합니까? 예. 이런 작자가 그동안 성동구청장 3선이나 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우리 국가적 손실이고 너무나 그게 참혹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서야 이제 이게 다 들통이 났죠. 예. 어떤 사람인지 들통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서울시장 후보로 둘 수가 없고 서울 시민분들한테 표 달라고 그렇게 손 내밀 그럴 그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게 1995년이죠. 네. 제가 조금 더 다시 상기를 좀 시켜드리면 제가 입으로 참 안 담고 싶은 사건인데 폭행만 해도 경악스러운데 5.18 변명을 듣고도 경악스러웠는데 그 주폭의 실체가 사실은 여직원에게 껄떡대다가 당시 15만 원이면 현재 돈으로는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를 어떤 유흥업소에서 80만 원, 100만 원 상당의 술을 먹고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점주를 협박을 하고 만류를 하던 국회 비서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던 이런 참 경악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30년 전의 일인데 그런 일을 겪고도 구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선출직으로 성동구청장을 3번을 하고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지금 나와 있다. 이런 파렴치한 실태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대응하는 방식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죠. 네, 본인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얘기를 절대 안 하더라고요. 이게 본인 입으로 아니다 해버리면은 예. 허위사실 공표해서 선거법 위반이 돼서 이재명처럼. 후보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재수가 그래서 자꾸 자기 입으로 까르띠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을 안 하죠. 네. 본인 입으로 그걸 말해버리면 그게 나중에 허위사실로 걸릴까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정원호도 본인이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나가자고 했다 안 했다. 네, 이거 성매매입니다. 그렇죠. 불법입니다, 여러분. 네. 뭐 1995년이라고 이게 합법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왜 외박을 왜 나가자고 하는 거야? 제 말이 이런 얘기를 내가 진짜 15년 정당 생활하면서 방송에서 다룰 거라고 나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순화한 게 또 외박이에요, 표현이.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냥 누구 얘기를 들어서 카더라가 아니라 의회 속기록입니다. 여러분, 의회 속기록이라는 거는 공적인 문서예요. 그렇죠. 그 구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나누는 대화의 회의록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구의원들도 그 회의할 때 하는 말은 이게 다 속기록으로 기록이 되고 다 대중들에게 이게 아카이브 통해서 공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네. 하면 안 되죠. 그 회의를 적어놓은 공식 문서가 바로 의회 속기록인 거예요. 그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원호가 당시 비서가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나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해서 싸움이 났다. 그래서 경찰이 왔다. 근데 그 경찰까지 폭행했다라는 게 지금 이 속기록에 드러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첫 번째,
갑자기 5.18을 왜 운운합니까? 지금 나오는 여러 녹취록이며 회의록, 그리고 심지어 판결문에도 본인들이 그렇게 팩트라고 우기는 판결문에도 그 어디에도 5.18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5.18 때문에 그랬어. 5.18 때문에 때렸어. 5.18 때문에 경찰관 때렸다. 라고 이야기하면 용서받을 줄 알고 5.18이 무슨 만능 치트키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자기 주폭 사건의 방패막이로 삼은 겁니다. 지금 누가 제일 분노해야 돼요? 5.18 관련 단체 피해자들 다 5.18 예. 피해자분들이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민주당 인사들이 5.18을 어떻게 정말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전에 5.18 전야제 때 민주당 작자들이 어떤 일을 벌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뭡니까? 바로 새천년 NHK 룸사롱 사건입니다. 5.18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 그 내려가서 광주 내려가서 5.18 전야제가 있던 날에 지금의 김민석 총리, 지금의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지금의 인천 연수구 재보궐 후보 나온 송영길, 이 사람이 양옆에 여종합원대를 두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5.18 전야제 때. 이게 바로 민주당 인사들의 5.18에 대한 인식이고 이 5.18에 대한 이 감정이에요. 그게 전혀 진심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원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술 먹고 본인이 여종업원과 그게 잘 안 돼서 경찰이 온 상황에서 경찰을 폭행해 놓고, 지금 속기록에 의하면요, 그래 놓고 왜 그랬냐 물었더니 5.18 때문에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거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만약 본인이 허위 사실로 이렇게 얘기한 거라면은 지금 즉각 사과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로 5.18 때문에 그런 거라면 본인이 본인 입으로 지금 얘기를 다시 해야 돼요. 네. 여종업원 때문에 외박 나가자고 했는데 까여서 거절당해서 그렇게 화가 나서 경찰을 폭행한 게 아니라 정말 5.18 문제 때문이었다고 본인이 지금 해명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죠. 네. 본인이 본인 입으로 못 하고 있죠. 당당하면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근데 지금 정원호는 어떻다? 입국다하고 얘기를 못 하고 있고, 네. 정작 이거를 지금 해명한다고 들고 나온 게 같이 경찰관 폭행했던 같이 가해자. 경찰을 예. 폭행했던 가해자, 즉 공범. 예. 공범. 그리고 경찰이 오자 50m 달아났던 예. 그 사람 보고 와서 너 같이 좀 얘기 좀 해보라 그래서 네. 그 공범이 와가지고 아니야, 정원호는 그런 일 안 했어. 본인이 말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 공범 가해자가 같이 와서 지금 이걸 해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엽기적인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같이 그 흉부 타격당한 그 피해자 시민 C 씨가 그 50m 도망간 그 공범을 또 달려가서 잡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경찰과 함께. 정말 참 상상만으로도 황당한 그림인데요.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이 있었고, 근데 또 뻔뻔하게 소통관 나와가지고 또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억울하다, 일방적 주장이다, 뭐다 떠들었는데, 그럼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정원호한테 물어봤어요. 매일신문 기자, 훌륭한 기자입니다. 아니, 후보님 직접 이야기를 하셔야죠. 지금 이 주폭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 후보님 입장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실무진들이 보도자료 냈다, 카톡에 공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계속 물러서지 않고 질문을 하니까 폭행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기자를 수행원이 이렇게 밀쳐요. 밀치면서 지나가고, 기자가 저 때리시는 거냐, 지금 때렸어요, 이렇게 항의를 또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 장면까지 다 이게 영상에 남아 있는데, 또 막 손등에 문신이 등장해요. 무서워요. 쌀벌한 장면이 계속 연출이 됐는데, 후보는 답변 회피하고 수행원은 기자 그 밀치면서 폭행하고, 또 기자 질문은 무시하고, 또 수행원 손등에는 또 문신 있고, 아주 어지러운 장면이 또 소통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조폭의 행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일단 그 기자회견장이 너무나 일단 고압적이었어요. 예.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만 일단 딱 하고, 기자가 뭡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때까지 정원호가 뭐 논란이 있을 때 제대로 본인이 대답한 적이 없어요. 칸쿤 뭐 속 시원하게 대답했습니까? 안 했죠? 장특공 폐지 속 시원하게 대답했습니까? 말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죠?
토론하자고 하니까 토론 안 하고 자꾸 도망다니죠. 그리고 이번에 이 여종업원 사건 경찰 폭행 관련해서도 기자분들이 물으니까 또 말 안 하죠. 옆에 있는 어떤 키 크신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하지 마. 대답하지 마. 말하지 마. 귀에 대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 또 말 듣고 정호는 꾸덕꾸덕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기자분들이 아니 후보님 자꾸 논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말에도 들은 척만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너무 답답하고 사실 그때 기자회견 시간이 거의 이제 점심 시간이 다 됐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기자분들이 점심도 포기하고 이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너무 궁금하지. 아니 서울시장 대한민국의 제1수도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세상에 경찰을 폭행했다고 하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놀라운데 아니 이걸 5.18 때문이라고 본인이 해명해서 아이고 뭐 그러면은 정치적인 그 5.18 문제가 뭐 있었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피해자 녹취까지 나왔어요. 5.18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네. 라는 녹취까지 나왔고 판결문도 다시 봤더니 5.18 얘기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의회 속기록을 봤더니 5.18은커녕 너무나 너저분한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지금 다 추잡스러운 얘기 드러나니까 예. 시민분들은 궁금하죠. 맞냐 안 맞냐. 여종업원 보고 외박하자고 그때 했냐 안 했냐. 이것 때문에 싸운 거 맞냐 안 맞냐. 궁금하죠. 근데 그걸 대신해서 기자분들이 묻는데 그 기자를 폭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네. 이 정도면 사퇴해야죠. 이 정도인데 어떻게 뻔뻔하게 계속 표 달라고 선출직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있나요? 그 자리에 있나요? 이건 정말 무시입니다. 이건 정말 국민 무시고 기자 무시, 기자 폭행은 국민 무시, 국민 폭행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뒤통수가 얼얼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거와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같이 폭행당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딱 내려가는 걸 찍었는데 슥 그냥 손에서 숨겨왔던 뱀이 한 마리 있는 줄 알았어. 뱀이 여기 소매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 여러분 그거 한번 사진 찾아보십시오. 손등에 뱀 비늘이 저희 지금 영상 있을 건데 아, 이거 있어요. 가능하시면 한번 틀어주세요. 저 좀 놀랐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좀 소매에 숨겨져 있다가 이게 스르륵 손목이 이렇게 나오면서 노출이 되는데 와. 그거 다들 좀 흠칫하셨어요. 예. 이게 소통관이 이제 국회 소통관이잖아요. 우리가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인데 웬 조폭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아니 무슨 뭐 타투 이런 게 뭐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서울시장 후보 수행한다는 수행원이 소통관에 가서 저런 장면을 연출하는 게 일단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손에 타투를 한 그 남성이 네. 정원호 후보의 어깨를 이렇게 짚고 있고 아하. 바로 뒤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 후보자의 바로 뒤에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네.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 그 사람과의 이제 거리를 보고 얼마나 그 사람과 정도가 가까우냐 그걸 보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 바로 뒤에 있다. 후보자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뱀 문신자가 뱀 문신자. 뱀 문신자가 호칭하기도 힘들어. 힘들어. 예.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지금 네. 기자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 취재하고 있대요. 아이고. 어떤 네. 사람인지. 예. 그래서 그 뱀 문신자가 정원호 후보와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아하. 아주 밀착해서 바로 뒤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 과연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과연 이 뱀 문신자가 정원호 시장이 만약에 시장이 되면 그 시청 안에서 어떤 시정 역할을? 안에서 어떤 예. 역할을 할 것인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고 물어보고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이랑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런 특정 문제적인 그런 조직과 연루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만 가지고도 SBS를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사과하라고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많이 닮았습니다. 자, 그 조금 약간 이야기를 확장을 시켜서요. 이외 좌파 진영의 성비위라고 하는 거 당장 오세훈 시장이 벌써 치고 들어갔거든요. 박원순 시즌 2다. 그러니까 여러 의미에서 박원순 시즌 2인데 고 박원순 시장 제가 고인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격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너무 오버랩이 돼요. 그 당시에도 참 입에 담기 힘든 성추문
그 본인이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당시 문제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서울시청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지금 또 저런 사람을 서울시장 만들겠다고 민주당이 후보 공천했어요. 왜 민주당이 이런 일 계속 벌어진다 생각하십니까? 몰라. 나도 민주당 안 가봐서 몰라. 이상해. 도대체 민주당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오거돈에 박원순에 지금 왜 저러는 거야? 트라우마 가시기도 전에 또 나왔어 또. 나는 이번에 하정우 오빠 논란도요. 사실 너무 경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봐봐. 나이가 50이야. 그리고 8살짜리 자식이 있어 하정우가. 네. 그 아들 친구야. 그러니까 그 아들 친구한테 아빠가 오빠 해봐.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 경합스럽고요. 바로 멱살 잡아요. 멱살 진짜 잡아요. 아버지들이 우리 딸한테. 그리고 만약에 그 현장에 그 딸아이 아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딸아이 아빠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근데 이런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뭐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무슨 음란 마귀가 들린 거 아니냐? 오빠 부르라고 한 게 뭐 어때서?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인식이고 아유. 민주당의 이 성인지 감수성인 거예요. 저도 민주당 내부 안 들어가 봐서 안 해봐서 전 몰라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네. 저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선배들이 오빠 해보라고 하면 저는 진짜 기겁할 것 같아요. 저렇게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거의 저는 뭐 선배 이런 호칭을 하지. 네. 너무나 이렇게 그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정말 이 저급하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 예. 제가 요새 이 정원호 후보의 이 사건에 관련해서 많은 방송에 나가서 이 NHK 새천년 룸사롱 이야기를 합니다. 네. 떠오르니까요. 예. 5.18 얘기 제가 했습니까? 안 할 수가 정원호가 없죠. 했잖아요. 지금 심지어 우상호 나와 있어. 그러니까요. 나와 있어요. 김민석이 나와 있어요. 총리고요. 송영길이 지금 후보로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5.18 전야제 때 민주당 인사들이 새천년 NHK 룸사롱 거기 사건 안 떠오를 수가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당연히 없어요. 얘기를 해야죠. 똑같이 5.18 팔아먹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 예. 이 룸사롱 가가지고 여종업원을 양쪽으로 이렇게 두고 술을 마셨던 이 사건 우리가 왜 알게 됐는지 아시죠? 바로 민주당의 임수경 그 북한 갔다 왔던 그렇죠. 그 임수경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이 인터넷에 다 올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거거든요. 임수경이 왜 화가 났습니까? 이 세 명이 우상호, 김민석, 송영길이 그렇게 룸사롱에서 여자와 함께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막 먹고 있는데 그 단란주점문을 임수경이 벌컥 연 거잖아요. 그랬더니 우상호가 나와서 이렇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임수경의 목덜미를 잡아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야 이 XX야 네가 어디라고 여기를 들어와 하면서 욕설에 폭행에 이랬던 거예요. 네. 이랬던 사건이 NHK 새천년 사건입니다. 5.18 전야제 때. 윤수경 씨를 뒤에 우상호가 따라가면서 무슨 기집 땡땡 무슨 뭐 밑땡땡 하면서 뭐 이렇게 욕설을 내뱉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어디라고 들어오냐? 다시는 못 들어오게 네.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네. 민주당의 여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민낯이에요. 이게 민낯입니다. 네.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성비위가 이렇게 일어나는 어쩌면 원인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박원순 시장만 이런 성비위 있었습니까? 부산의 오거돈 시장. 네. 오거돈 시장도 똑같이 여직원. 안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희정도.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만진당이라는 그런 아이고. 닉네임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그런 처세 때문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으면 네. 더 조심해야죠. 근데 그 성비위의 그 저급스러움을 조경태 청년 정치인까지 아주 그냥 대대 이어서 지금 네.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경태. 죄송해요. 제 순간 죄송해요. 장경태로 바로 잡겠습니다. 장경태로 바로 장경태. 잡겠습니다. 예. 제 머릿속 한쪽에 조경태 의원이 있나 봅니다. 툭툭 튀어나오네요. 뒤에 그냥. 얘기할 거라서. 툭툭 네. 튀어나오네요. 예. 장경태 의원이 네, 네. 민주당의 저급한 그 성인식을 물려받고 있다. 네, 그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좌파들의 이 거듭되는 성비위, 성추문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특히 여성 유권자들께서 얼마나 민주당이 이 페미니즘이니 여성주의니 하는 것들이 위선적이었는가 또 새삼 느끼고 계시고, 지지층에 정말 대거 이동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짚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좀 짚어볼게요. 계속 지금 단일화 얘기를 또 계속합니다. 한동훈 씨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한동훈 누가 제일 예뻐하죠? 민주당이 제일 예뻐해요. 민주당이 제일 예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정말 정권 성공을 위해 처절하게 일했던 사람들 전부 다 특검들이 잡돌이하고, 우리 그 해외 출국 금지만 3,000명 넘게 당했다고 하거든요. 한동훈 씨는 지금 수사 한번 제대로 안 받았는데 이런 호들갑을 떨면서, 아무튼 민주당 제일 예뻐하는 게 한동훈이에요. 언론이 제일 예뻐하는 게 한동훈. 분탕 치면 재밌거든요. 맨날 내부 총질해야 언론사들은 기사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민주당 도우미이자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피곤한데, 아직도 한동훈이랑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한동훈 복당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희망회로 돌리는 중인 것 같고, 예. 이제 한동훈 쪽에서 단일화를 계속 뭔가 이야기하고, 뭔가 레거시 미디어를 동원을 해서 한동훈 중심의 단일화를 계속 지금 퍼뜨리는데, 북값 우리 주민분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걸요. 네. 저는 단일화 된다고 봐요. 예. 어떻게 되느냐? 투표장 단일화 됩니다. 아하, 자연 단일화. 그렇죠. 예. 자, 투표장 단일화가 뭐냐? 투표장 딱 들어가시면 우리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부산 북갑 주민분들께서 손이 알아서 저절로 가시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박민식 쪽으로. 그렇죠. 우리 국민의힘 공식 정당, 우리 우파의 공식 정당 국민의힘 후보에게 자연적으로 손이 가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투표장 단일화입니다. 예. 부산 북갑분들께서 투표장 들어가셔서 자연 단일화를 이뤄 주실 거예요. 네. 단일화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절대 언론이, 레거시 언론이 그렇게 뭐 바람몰이 한다고,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렇게 막 몰아간다고 따라갈 사람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이 부산 북갑 선거는 현명하신 부산 북갑 주민들께 맡겨놓으면 됩니다. 예. 알아서 자연적으로 투표장에서 단일화를 이뤄 주실 거고요. 네. 자, 부산 북갑 얘기 제가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예. 2008년 선거 때 박민식 후보가 처음 나왔던 어떤 이제 선거였어요. 네. 박민식 때 전재수가 붙었었죠. 2008년 맞나? 예. 2018년. 네, 18년. 2018년 선거 때 이 여론조사가, 마지막 여론조사 여러분 아시죠? 네. 선거 투표일 한 일주일 전까지가 마지막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가 있고, 그 뒤로는 깜깜이 선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네. 근데 그 2018년 박민식 때 전재수가 붙었던 그 선거 때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를 KBS가 합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거의 올모스트 전재수 50, 박민식 30, 거의 이렇게 마지막 발표를 해요. 네. 20%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아니 이게 뭐냐? 아니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부산 북구 주민분들의 네. 열기와 이건 정말 다른데 왜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지? 이상했어요. 예. 하지만 끝까지 선거 갔죠. 네. 자,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민식 후보가 졌는데 1%로 졌어요. 아이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론조사가 거의 선거 개입한 겁니다. 그렇죠. 20% 차이가 일주일 후에 어떻게 이게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안 되겠네. 내가 나가서 박민식 찍어줘도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런 또 심리가 투표 발동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또 계세요. 그리고 이게 또 이기는 사람에게 몰아주고자 하는 또 사표 방지 심리가 또 발동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 딱 좋네. 여론조사가 선거 개입한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어 오신, 이런 역사를 겪으신 우리 부산 북갑 주민분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소신대로 내 투표하면은 내 후보가 된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표장 단일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산 북갑 주민분들은 딱 들어가서 내가 마음 먹었던 대로 투표하고, 주변 사람들 다 같이 함께 손잡고 가셔가지고 투표하고, 내가 투표하면 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가 투표하면 내 사람이 되는 이 투표 현장, 선거 현장을 여러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마음 먹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또 오늘 바로 이걸 계속 저희가 질문 받는 것 자체가 저는 황당해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라. 저희가 그렇게 또 언론인들 좀 혼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일부지만 보수 언론들이 지금 선거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값이 이렇게까지 스포트라이트 가고 한동훈 씨가 이렇게까지 보도 가치가 있는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학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좀 보시란 말이죠. 거대 양당에도 후보들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있고 지방선거 3,000개 지금 권역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베이비시팅 지금 하느라고 지금 언론이 이 트래픽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못하는 거고요. 지금 보수 매체라고 분류되는 언론들이 오히려 보수 정치인들 다른 우리 유수 후보군들의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자기 PR할 수 있는 기회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시팅하다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 끼치고 있는지 좀 자기 객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이 대체 뭔데? 그렇게 한동훈 좋으면 제발 저는 그런 분들이 당적도 없는 분들이 꼭 한동훈 그렇게 열심히 지지하더라고요. 당 차리셔가지고 좀 데리고 가세요. 본인들이 키우시라고. 왜 자꾸 국민의힘에 키우라는 거야? 진짜 화가 날라 그래요. 저 진짜 제가 좀 얘기 좀. 왜 자꾸 국민의힘한테 한동훈 같은 역대급 배신자 금쪽이를 왜 우리한테 키우라 그래? 우리 넌달머리가 나가지고 지금 악성부터 청산한다고 그 고생을 했는데 당신들이 당당 차려가지고요 키우세요. 한동훈 당 만들어서 우리 사절이니까. 아 이거 통합도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이 참모가 될 수 있는 재질이면요 우리가 그래 너는 이런 거라도 좀 해봐라 시킬 수라도 있어. 한동훈은 지만 주인공에 지만 자기만 잘 나가야 돼. 자기가 잘 나가야 되니까 다른 우리 후보들 악마화하고 우리 당대표 공격하고 우리 당원들 극우라고 몰아가고 자기만 잘났잖아. 자기만. 이런 사람과 어떤 조직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같이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배신을 했다. 다 중요한 문제야. 정말 결격 사유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당의 기꺼이 내가 참모 역할하고 내가 선당우사하고 희생하겠다. 그런 분 계시면요 우리가 얼마든 기회 다시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한동훈은 지가 다 잘했다며. 한동훈 배신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동훈나물로 숙주나물 이름 바꿔야 된다니까. MB 정권 선임행 정관으로 보수 정권에서만 녹을 그렇게 먹고 보수 정치인들만 감옥 넣은 게 한동훈인데 문재인 수 똑바로 했어요?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문재인 수사 똑바로 안 하고 이재명 수사 똑바로 안 하고 네네. 대체 한 게 뭡니까 좌파들한테. 이걸 제가 제 입으로 몇 번 설명드려야 돼요? 제가 입 아팔려 그래 나 정말 다도. 제가 좀 흥분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이거 얼마나 설명드려야 돼요 대체. 저는 당에서 이준석을 겪었잖아요. 한동훈 보면 네. 너무 이준석이 떠올라. 어쩜 그렇게 똑같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자기만 주인공이어야 되는 네. 사람도 있어요. 오로지 자기만 주인공이어야 되고 자기만 맞아. 그리고 자기 말만 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조직 안에서 조직 따위는 없어. 그냥 네. 본인이 대장이어야 되고 본인이 그냥 짐이 곧 국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여권에도 있어요. 조국 보십시오. 본인이 국가대표 선수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 네, 짐이고 국가야. 또 뭐 이러고 있는 조국, 이준석, 한동훈 아주 비슷한 피다. 네. 저 사람들은 저런 부류들이 있어 보면은 굉장히 그런 이준석을 겪어본 저로서 한동훈을 보면 이준석이 떠오른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아마 당 우리 열심히 또 많이 지켜보셨던 우리 당원분들,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너무너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동훈 요즘 돌아다니는 이제 영상들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네. 일단 뭐 카메라맨 추락 사건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일단 다 보셨을 테고요. 시장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장 상인분들 인사하고 주위 길에 가시는 분들 인사를 하는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악수하자마자 본인 말만 합니다. 그것도 문맥에 전혀 상관없는 네. 악수하자마자 제가 아파트 얻었습니다. 악수하자마자 저 여기 계속 있습니다. 네.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무작정 그냥 그 본인 할 말만 해요. 예. 보통은 악수하면은 인사를 하고 그분이 무슨 얘기를 먼저 던지시는지 듣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스몰 토크라고 하죠. 아유 오늘 덥죠. 아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이고 가시는 길이었어요. 뭐 이게 정상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 어묵 한번 먹어봐요 이렇게 주시면은 맛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묵 먹으면서 저 집 얻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고 기괴해요. 기괴해요. 여러모로. 네. 네. 대중적인 정서적 공감이 전혀 안 되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선거 때 제발 이번 선거 이후로 좀 얼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지율 정말 빠르게 우리가 따라잡고 있거든요.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고
정권 이재명의 지지율은 3%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각 지역구 권역별로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다라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예, 이게 많은 언론과 많은 분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데 일단 공소 취소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소 취소라는 게 이재명의 죄를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요. 뭐 당선은 됐을지언정 이재명의 죄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60%가 넘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된 거는 이제 선거 결과니까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너희 죄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정권 초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유연적인 것들도 많이 했죠. 검찰청 폐지한 것도 당연히 문제가 심각하고 뭐 사심제 만든 거, 대법원 증언한 거, 뭐 법 왜곡죄 만든 거 여러 가지 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태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걸 쭉 지켜보셨던 거예요. 뒷짐지고 그래?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까지 한다고? 했는데 드디어 마지막 이것마저 해버렸죠. 뭐 공소 취소를 위한 아이고. 특검을 가동을 해버린 겁니다. 네. 보다 못한 우리 국민분들께서 특히 무당층이나 A 이번에 투표 안 해 하셨던 분들도 이건 아니잖아. 네. 이건 아니잖아. 왜 본인이 대통령 죄 없애겠다고 이 모든 국가 권력을 본인을 위해서 써? 그러니까요. 이거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계시고 보수 결집을 이뤄주고 계시다라는 게 일단 크고요. 두 번째 연장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본인들이 그런 행태를 벌이면서 국민들은 모를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국민들은 몰라. 열의 8, 9명은 공소 취소가 뭔지 몰라. 네. 방송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하지만 패는 조사에서도 나왔었죠. 열의 8이 공소 취소 안다. 알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95세 넘게 물어봤다잖아요. 어머니 공소 취소 알아요? 너 나 무시하냐? 그랬다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도 알아요. 그러니까요. 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국민을 무시하고 아 그래봤자 모를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모를 거야. 대장동 항소 포기해도 이 7,800원 돈 범죄자들한테 다 줘도 모를 거야. 네. 어렵잖아.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 국민들은 몰라. 어차피 국민들은 돈 나눠주면 그 돈 받고 유가지원금 받고 해서 민주당 찍어줄 거야. 네. 라는 이 오만한 발상이 역풍을 받는 겁니다. 예. 민주당의 사실 공소 취소라는 표현도 너무 우리가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날것으로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죠. 그렇죠. 이재명 범죄 지우기. 이재명의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겠다. 자기 죄를 지을 수 있는 권한 가진 특검을 자기가 임명을 하겠다. 이런 정말 독재 국가에서도 참 보기 어려운 촌극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참혹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보수 결집 나아가서 민주당의 이딴 악재의 증폭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손수 대변인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얘기 또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또 금요일을 또 마지막으로 또 부산 내려가시죠 주말에. 네, 주말에 또 내려갑니다. 아이고,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특파원 손수조입니다. 가서 또 열심히 또 취재를 하고 여러분께 네. 또 속속들이 재밌는 또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부산 북값이 핫하잖아요. 지금 우리 부산 북값 선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인 찾기입니다. 네. 자, 부산 북값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여러분 부산 북값 이렇게 우리가 부산에서 잘 얘기 안 하니까 덕천동. 만덕 1, 2동, 만덕, 덕천, 만덕, 구포 여기에 계시는 지인분들 있으시면 어떻게 전화 한 통 하셔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 박민식 홍보 좀 해달라 이렇게 지인 찾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하. 구포 사는 친구, 만덕 사는 친구, 네 구포, 만덕, 그리고 덕천 사는 친구분들 찾으셔가지고 꼭 좀 해주세요. 화명동은 을이에요. 화명동은 아니고 북구, 덕천, 만덕 1, 2동. 예, 부산에 계신 분들 나 좀 지인 찾기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또 구체적인 또 선거에 또 도움 네.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금요일 우잘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좀 미정이에요. 왜냐면 우리 또 어제 새벽에 또 급하게 또 우리 이영풍 기자님께 선대위원장도 제안을 또 박민식 후보가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추이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어떤 형태로건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 테니까 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주말 보내시고요. 또 우리 선거 승리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